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그야말로 총선 레이스가 막이 올랐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공언하고 있지만 이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죠. 두 당 모두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60%에 달할 만큼 호감도보다 2배가량 높은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변화의 시작을 먼저 알린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어제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장 의원이 혁신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또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회고록을 연재하고 있는 중앙일보의 오늘자를 보면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던 JTBC 보도 다음 날인 10월 25일 오전 박 대통령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 3인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김성우 홍보수석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더 늦기 전에 최서원 문제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그렇게 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되어버렸다는 게 박 대통령의 회고였습니다. 저도 당시를 기억해보면 그때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올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박 대통령은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일까요? 박 대통령의 회고에 따르면 그때만 해도 최순실을 사적으로 청와대로 부른 일이나 연설 원고를 몇 차례 보여주고 의견을 구한 것 정도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원고를 전하고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니 박 대통령 본인이 계속 모른 채 버티면 결국 정 비서관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를 한다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박 대통령의 사과문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과문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대통령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사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정작 사과문을 받아들이는 정치권과 언론의 분위기가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인데요. 박 대통령이 그 당시 미처 파악하지도 못했던 각종 의혹에 대해 마치 100%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자기 집 수족처럼 부렸다든지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해 중요한 결정을 했다든지 나와 공모의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들이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터무니없다고 여겼지만 사회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갔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사과 이후 민심은 순식간에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시 회고를 회상하면서 여론의 속성을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 나의 불찰이었다라고 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과를 하더라도 박 대통령 자신이 인정할 부분과 모르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어야 했다라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박 대통령의 회고에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저는 무엇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어서 참모진들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구나를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자, 만약 그때 당시 여론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는 참모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런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겠었느냐라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맥락에서 어제 문화일보에 실린 허민 기자의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 전후로 그랬던 것처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 역시 참모진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후 4가지 사례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문화일보 허민 기자의 지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첫째가 새만금 파행이었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했다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어떤 공언과는 달리 대회 유치 기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그 둘째가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였습니다. 당과 현장에서 일찌감치 여론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들어갔지만 용산 대통령실만 가면 흐지부지 됐다는 것인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문제없다는 보고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 이른바 윤심이 실리면서 선거판이 대선처럼 커져버렸습니다. 투표일 10여일 전부터는 두 자릿수대의 패배를 점치는 구체적인 데이터들까지 돌았는데 다 묵살됐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에 올인한 결과는 17%포인트 차의 참패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부산 엑스포 유치전 참패인데요. 표결 전 해외 언론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사우디가 공개 지지 성명을 받아낸 회원국 수는 122개국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투표 결과 그중 119개국이 사우디의 표를 던졌죠. 일부 회원국이 투표에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우디 지지 국가 현황은 수미일관했다는 것이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예측 가능한 정보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을 대통령만 몰랐다는 것이 허민 기자의 지적이었는데 누가 잘못된 보고를 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투표 당일까지도 승리 가능성에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참패였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오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예상 밖 완패에 단단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내년 총선과 관련해 수도권 참패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도 여당 지도부는 수도권 위기론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수도권 참패론을 부정하고 나섰죠. 이것도 혹시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허민 기자의 글 중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용산 참모나 국무위원들 사이에선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 때 몇 가지 금기시되는 불문율이 있다. 말대꾸 금지, 되묻기 금지, 반론 펴기 금지, 긴 설명 금지, 문제 제기 금지다. 한마디로 짧게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이 싫어할 말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현직 장관 배신은 장관이나 참모들의 불문율은 절대 엉기지 말라는 말로 요약된다.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에 대한 보고 체계가 얼마나 왜곡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참모들의 소위 심기 보자 속에서 팩트와 진실 대신 잘 되어 갑니다, 여론이 좋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와 같은 가짜 뉴스가 주입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게 문화일보 허민 기자의 충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통령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좋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라면서 잘못된 정보가 보고되면 총선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시청자 여러분께 반복해서 강조해드리는 말이 있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이제 정말 총선 레이스가 막이 올랐는데 12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이나믹한 대한민국 언론과 여론, 그리고 정치권의 특성상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투표일까지 여러 번의 변곡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기회와 찬스 또한 많다라는 것인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이라도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집권 여당에는 또 어떠한 혁신이 필요한지 잘 헤아려서 이를 즉각 실행에, 행동에 옮기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